자본주의 심장 뉴욕에서 34살의 무슬림 출신 사회주의자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미국 정가의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뉴저지와 버지니아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공화당은 사실상 경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인 조람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선출된 것이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화이트타임스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 시간으로 5일자에서 민주당이 4일 치러진 선거에서 세 지역 모두 승리를 거둠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에서 힘을 잃었던 민주당이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중도 성향의 두 여성, 곧 버지니아주의 에비게일 스펜버거와 뉴저지주의 미키 세릴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격차로 승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전을 이어서 이들 두 여성 후보는 모두 생활비 절감 의제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비를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상대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운동에 연계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조람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유권자들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당의 방향을 둘러싼 중도파와 진보파 간의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맘다니는 트럼프에게 새로운 정치적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월저널은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마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잭시아 탈리는 거의 최종 결과에서 4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저지주 내 직무 수행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SSRS가 4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에서 뉴저지 유권자의 42%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와 연계된 공화당 윈서 멀시어스가 42% 득표를 기록하며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기록된 트럼프의 39% 지지율을 약간 넘어섰는데, 두 주 모두 트럼프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점은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는 당장 공화당에 비상이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정치국장을 지냈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대선 캠페인을 이끌었던 마이클 뉴헤임은 월저널에 이번 선거 결과는 결코 미워할 수 없으며 당에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면서 공화당원들은 이번 선거의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내년 하원과 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대체적으로 비선거 년도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 때보다 당연히 투표율도 낮고 후보들이 얻은 득표수도 적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 공화당 후보 득표수와는 다르게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는 대선 당시 득표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버지니아 선거의 경우에 스펜버거의 총 득표수는 작년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얻은 득표수의 84%에 달했지만 공화당의 얼시어스는 트럼프의 2024년 득표수의 69%만을 얻었습니다. 뉴저지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세릴은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득표율의 82%를 얻었는데, 반면 공화당의 시애틀밸리는 트럼프의 득표율 가운데 70%만 획득했습니다. 그만큼 공화당의 결집도는 낮은 반면에 민주당은 훨씬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에 빠져있던 민주당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에 안주하게 되면 민주당은 또 다른 패배를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 월저널은 4일의 선거 결과를 민주당은 결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버지니아 선거의 경우에 공화당의 스펜버거는 당원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고, 뉴욕시장 선거에서 맘다니는 경쟁 후보들이 3명으로 분열되면서 손쉽게 당선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물론 공화당에게 주는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마가를 앞세워서 국경을 봉쇄하고 동맹국들에게까지 무자비한 압박을 가해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년 뒤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치 고문인 크리스 라스이비타는 내년에 실시될 중간선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뉴욕시장의 무슬림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되었다는 점이겠지요. 우간다에서 태어난 인도계 사회주의자인 맘다니는 뉴욕을 그곳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무료 보편적 아동보육을 약속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당당하게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맘다니의 뉴욕시장 입성은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 정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민주당은 일반 대중들과 소통도 부족하고 제대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당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은 민주당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맘다니의 뉴욕시장 입성 이후 새로운 정치, 뉴욕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가 아닌 독선과 오만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민주당은 설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 맘다니의 눈부신 부상은 당내에서 이미 치열했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으며 당이 다시 주목받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버몬트 출신의 좌파 원로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뉴욕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진보적이고 파퓰리즘적인 정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자본주의 정식을 외치는 완전한 사회주의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미국의 선거에서 항상 내세워왔던 정치적 중도파를 고수한다라고 주장한다면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무너진 민주당 기득권에 맞서 출마한다고 주장했던 맘다니는 이 논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진보 성향의 성지 뉴욕에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러일으키는 찬사가 민주당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나 미국 정치 지형 전체에서 맘다니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100%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했던 이 맘다니의 정치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도 또는 보수 성향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 많은 이들은 2020년 선거를 트럼프의 거센 기세를 꺾거나 적어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래서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맘다니가 민주당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를 당에 목에 걸린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로 의견이 완전히 갈라졌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코버는 맘다니는 민주당이 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의 정치 전략가인 제이크 딜렌마니는 뉴욕에서 맘다니가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 선거 등 전국의 민주당에게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면서 옳든 그르든 공화당은 그를 새로운 위협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실 맘다니의 과거 발언들을 뉴욕시장 재직 중에도 재현한다면 미국 정치는 언제든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만약 당선될 경우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뉴욕에 오면 체포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우리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뉴욕 동쪽의 경합 지역구를 대표하는 로라 길렌 하원 의원은 올여름에 맘다니가 뉴욕시를 이끌기에는 너무 극단적이라면서 용납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젊은 후보 맘다니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나가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어쩌면 트럼프의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맘다니의 진보 정치가 완전히 실패로 끝난다면 미국 민주당의 미래 역시 암담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